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는 정우상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요. 정청래 그 민주당 소속 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이만한 해머로 쥐어 때리는 아주 치명상을 안길 수도 있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 대표 검사인데 라는 제목인데 일단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좀 낯선 노래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땅에 살아도 민족을 수사했다면 미국도 불안해 그것이여라. 까지만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노래 제목은 애국의 길이라는 노래고요. 윤민석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우성 논설위원의 칼럼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노래가 언제 있었느냐? 1989년 10월 13일 새벽 24살 대학생은 서울 군자교를 건너며 이 노래를 읊조렸다.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이 있다면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 반미 구국 투쟁 만세. 여기 24살 대학생이 정청래라는 겁니다. 손에는 은박지로 싼 쇠파이프를 들었다. 그는 전대협 반미 구국 결사대 5명과 함께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갔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폭력행위 처벌법, 통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13년 뒤인 2002년 10월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에 들어가 성조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터졌다. 정청래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올림픽 성화 점화식 같은 반미 횃불 투쟁을 보며 13년 전 오늘을 생각했다. 여러분의 거사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 라고 격려했다. 정래는 다음 해인 2004년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3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문제는 비밀 사항인 만큼 언급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정청래는 외교부가 국감을 피하려 비협조적이었다며 오히려 외교부 탓을 했다. 시국 관련 전과 중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묻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1987년 이후 점거 투쟁은 그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 주체 사상이나 사회주의 노선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대였다. 게다가 미국 대사 가족이 거주하는 대사관제의 벽을 넘어 들어가 점거하는 방식은 차원이 다르다. 그는 2002년 한총련 후배들이 점거했던 미국 대사관을 미국 통독부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부록의
다가선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장관들은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원은 선거라는 검증을 거친다. 정청래의 전력은 총선 때마다 공개됐지만 서울에서 4번 지역 구민의 선택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 말합니다. 이젠 국회에서 중진으로서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이고 법사위원장 감투는 민주당의 결정이다.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런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중대 변수가 생겼다. 변방에 머물던 그가 무대 중앙에 서면서 과거 행적과 말들이 다시 주목받았다. 우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장이 된다. 형사 재판으로 치면 수석검사, 대표검사격이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추궁하는 역할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그의 입에서는 헌법, 역사 같은 육중한 단어들이 튀어나왔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하더니 국회에서는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면에서 비장함을 느껴야 하는데 필자로서는 자꾸만 쇠파이프와 대사관, 월담, 미 총독부 같은 단어들이 떠올라 집중을 방해했다. 한편에 부조리극이었다. 명색이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퇴진시키겠다는 검사 역할이라면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인사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장시간 훈계도 했다. 정청래는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확고히 해야 한다.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그의 입에서 폭동이란 단어가 23번이나 나왔다. 선거 때마다 범죄 전력의 통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화염병 처벌법이 찍혀 나오는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폭도라는 말이 일종의 자기 고백처럼 들렸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회 대표로 꼭 그를 보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2002년 한 총련의 미국 대사관 점거를 본 뒤 유리창을 몇 장 깼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박살냈다고 국민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후배들을 격려했다. 지금 누군가가 젊은이들이 법원 유리창 몇 장 깼다고 대한민국을 박살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정청래는 반드시 내란 선동자로 몰아세울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서 이기고 싶다면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 교체를 검토했으면 한다. 여기까지 제가 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정청래 정치 인생에서 이렇게 육중한 해머로 직격을 당하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번 주에 아마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국회 측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칼럼이 게재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심정적으로 적자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